작은 쿠팡 제주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한 명이 숨지고 심야 배송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사고 2주일 전부터 쏟아지는 물량의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작업 현장에서는 에어컨은커녕 휴게 시간도 없이 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500인분의 점심을 준비 중인 초등학교 급식실. 펄펄 끓는 냄비가 뿜어내는 열기에 옷은 땀으로 다 젖었고 연신 땀을 닦아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조리실 내부 온도는 39도. 폭염경보 기준 온도보다 높습니다. 33도, 이틀째 폭염주의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카트 200대를 밀었고 만복이 지킨 이동 거리는 4만보, 17km였습니다. 사인은 온열에 의한 탈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대전에서도 한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숨졌습니다. 당시 체온은 41도였습니다. 의사는 온몸이 익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 경산에서 한 40대 여성이 밤사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그 실종자는 택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기 전 동료에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달을 못하겠다고 연락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근무했고 2022년도에 계약 만료되어서 지금 부당해고 투쟁 중입니다. 학교에서는 다 엄마들이잖아요. 저희 같은 엄마가 자식이 밥을 먹는 그거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작업 중지를 못 하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한다고 해서 물건을 못 받는 일은 없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누군가 그 시간에 그거를 배송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폭우가 와도 폭설이 와도 택배 노동자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들 근데 그 200만 정도라고 추산이 되어 있으니까 전 국민 따져서 봤을 때 건설 노동자랑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누구나. 물류센터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살이 그렇게 빠져요. 저도 일하고 나서 한 3, 4개월 만에 한 15kg 정도가 확 빠졌었거든요. 저는 2017년에 처음 입사할 때부터 사람들이 여기는 도대체 왜 휴게 시간이 없냐. 저는 그 이유는 로켓 배송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근에 35도 넘는 곳에서 일했지만 정말 숨쉬기도 힘들거든요.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어지럽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고 생산량을 이제 100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개인 단말기가 가라고 하는 장소로 가서 바코드 찍고 담보를 이제 10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어떤 한 사원님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한 80개밖에 못 하셨대요. 그랬더니 여기 그 전산을 다 체크해요. 이 사람의 동선이 전부 다 뜹니다. 그래서 사원님 왜 4시 17분부터 20분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너무 덥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열피난처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생겼지만 정작 그 열피난처를 사용하라고 하면 이제 관리자가 쫓아 들어와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까 마감건 치고 쉬는 거냐. 사원님이 이제 1분 쉬었으면 나 같으면 바로 나가서 일하겠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도 싸울 수 없는 이유는 내일의 출근이 일단 달려있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뭐 튀김류라든가 또 볶음류라든가 뜨거운 물을 사용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급식실 온도는 50도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앞치마도 비닐로 된 거 입죠. 장화도 큰 거 신죠. 또 팔토시, 마스크, 또 뭐 머리에 수건, 모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또 열도 상당하거든요.
뭐 한마디로 여름은 최악인 거죠. 에어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서울 시내에도. 냉장고라든가 정수기 같은 거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식혀서 그렇게 먹는 데도 많아요. 아침에 이제 저희가 분류 작업을 할 때는 엄청 더웠어요. 비도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근데 딱 출차하면서 물건을 다 싣고 비가 갑자기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바람이 또 엄청 불면서 현장에 막 아파트에 있는 방충망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배송하고 있는데 막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 현장에서 배송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멈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 안에 300개씩 400개씩 있으면은 솔직히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하나 배송하면은 700원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송하지 않고 저를 대리해서 다른 사람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용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용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배송을 하지 않는데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리어. 근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50억 미만의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 같은 경우 그 언감생심 요구하기도 어렵고 실제 있지도 않죠. 휴게 시간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규모 현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쫄대기라고 부르는 그런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요. 한 15% 정도 되는 현장에서는 물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땀을 너무 흘리면 어지럽거든요. 한순간 머리에 그 올라간 열을 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열이 조금씩 내려가면 그 이제 앞도 희미하게 보이던 앞도 보이고 그런 경험도 있고 주위의 동료들도 진짜 쓰러져 갖고 뭐 구급차에 실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죠. 거의 이제 눈앞에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제 업무를 다 하시고 퇴근하고 나오시다가 이제 하루 종일 그 엄청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쓰러지신 거예요. 타설 현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타설 3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형님은 광주에서 일을 하시고 동생이 이제 대전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대전에서 일했던 그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광주에 있는 저희 조합원 형님이 받으신 거예요. 일하다가 달려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동생분께서 이제 온몸이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발생시키는 열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더운데 그런 그 콘크리트 발생시키는 열 때문에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직종 중에 하나가 타설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펌프카 한 대, 타설 노동자 한 2-3명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시켰던 거예요. 중국 동포였어요. 화장실 부근에서 이제 구토 흔적이 있었고 쭉 따라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어 있었고 그 화장실에 냉방 장치가 없었죠. 폭염기 때 안 그래도 이제 몸이 달궈진 상태에서 화장실에서마저도 좀 이를테면 좀 몸을 쉬는 게 필요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좀 돌아가셨던 사례.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5년 동안 2021년까지 이제 온열질환 산재 사망으로 29명이 돌아가신 걸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는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 곳곳에 뭐 응급 전화, 유선 전화를 설치해놨으니까 거기로 가서 전화를 하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센터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을 때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막 혼자 아파하거나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쿠팡이 이제 쿠팡 플렉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자기 차량으로 승용 차량으로 배송하는 분이 경사에 돌아가셨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오고 있었었고 차가 물에 잠길 정도였는데 그걸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분류 작업을 멈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송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폭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정상 오늘 배송은 없습니다. 날씨가 정상화되면 다시 배송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해당 노동자는
말씀드려요.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하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물건 배송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택배 노동자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작업 중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이고 건설 노동자는 그 구조에서 가장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그렇게 힘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도 좀 걱정스럽고 어떻게든 공기에 맞추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위험해도 작업 중지하겠다 이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온열질환 상태가 되면 작업을 멈춰라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가는 게요. 그러는데 아이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엄마들이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업 중지권이라는 걸 요청해야 될 대상이 저희와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작업중지권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려면 원청택배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노조법 2, 3조가 개정돼야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라 롯데택배의 노동자, CJ택배의 노동자, 쿠팡택배의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비가 와도 폭설이 와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려면 상대방이 사용자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물류센터가 창고시설로 아직까지도 분류되어 있다는 점이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창고시설이라도 사람이 일한다면, 잠시라도 일한다면 냉난방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휴게 시간도 저는 반드시 의무화가 돼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휴게 시설처럼 벌금형이라든지 그런 벌칙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출 기준을 산업체 같은 경우는 65명, 60명 정도의 한 명이 그것도 많다고 힘들다고 하는 편인데 저희 학교는 150명이 그러면 3배잖아요, 거의. 그 첫째는 배출 기준도 또 하향을 하고 저희는 폭염 지침이 법제화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건설 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쉬고 35도가 넘어가면 건설 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하게끔 강제해야 된다. 기후적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악천 후상을 통해서 임금을 보전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작업 중지를 하는 것 때문에 임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든 지자체든 나서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게끔 하는 것, 그것도 좀 같이 중요하게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폭염기 때 보면 반짝하고 폭염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또 날 선선해지면 잠깐 또 들어갔다가 날 더워지면 다시 그 폭염에 대해서 대책이 온갖 대책이 나오고 또 수그러드는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후 위기는 계속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세지고 있잖아요. 이런 날씨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